네, 오늘 시장이 강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시장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더 갈 수 있을지 종목 토론방 찾아가 보면서 하나하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종목 토론방, 오늘은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장 흐름부터 짚고 가야 될 텐데 네. 오늘 확실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파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안도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네. 시장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확실히 중국과 홍콩이 더 강하게 화답을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근데 지금 여전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경 대응이 다 나오지 않았다. 경계감은 네. 가져야 된다라는 좀 보수적인 관점도 있고, 여기에 또 인종차별 관련 시위도 격화가 네,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또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시장 6월장 전망 일단 좀 좋게 보세요? 아니면 조금 경계를 하고 계세요? 뭐 일단은 이 항상 이제 강약 구간 자체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대두 관련주나 히토류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당 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조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도 앞으로는 우려감 자체가 이제 사라졌다, 종식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거죠. 결국에는 원론적인 부분에서의 파기는 없지만 대신에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뉘앙스는 꾸준하게 연출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럼 이 부분 자체가 대선 때까지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부분으로는 우리가 이제 흑인 관련해 가지고 그에 따른 폭동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지금 고취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 부분은 아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우려감이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BT라든지 IT 이 두 가지의 중심축을 가지고 오늘 상승하다 보니까 대체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또 발표를 그렇죠. 한다고 했거든요. 세부적인 네. 부분. 그러나 그에 따른 기대감까지도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중소형주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3차 추경안도 4일에 네. 제출한다고 하고 네네, 맞습니다. 뉴딜에 대한 세부안이 나올 것이고, 그런 가운데 또 코로나 뭐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하나하나씩 나오지만 미중 네. 갈등에 대한 우려,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일단 악재도 상존이 되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강할까요? 아니면 변동성의 힘이 더 강할까요? 일단 위로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돈 앞에 장사 없는 시장입니다. 네. 말 그대로 돈을 많이 찍어냈고, 이 돈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본다면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절대로 시장이 하락보다는 상승 패턴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2,000포인트 넘겨서 여기까지 아닐까? 그게 아니라 했죠. 제가 지난주에도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자체는 좀 더 상방으로 베팅할 가능성이 높아요. 급락은 반드시 급등을 부르고요. 수렴 이후에는 반드시 발산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심리, 급등 패턴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과 같은 이런 우려가 한 번씩 변동성을 주긴 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딱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흔들림은 지만 계속 우상향의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돈 앞에 장사는 없다. 유동성이 계속해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상승을 해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면 결국 그 변동성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좀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를 해봐야 될지 오늘의 특징주를 통해서 토론방 찾아가서 하나하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타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죠. 코로나 이제 동물 실험에서 뭐 호조를 보였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제약의 급등이 나오고, 그 안에서 셀트리온을 좀 살펴보고요. 상한가간 레고캠바이오, 오늘 또 바이오와 더불어서 IT가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인텍 플러스, 또 유가 상승에 맞은 이런 SK 이노베이션까지 하나하나 토론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셀트리온 동물 실험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영향이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또 아스코에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호재와 맞물려서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셀트리온 그룹주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또 가져갈 수 있을지 급등에 나오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3인방 안에서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의 또 토론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뭐 셀트리온 코로나로 대박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스코 발표도 있었고 삼형제 더 가야지 했는데 여기 토론방에 제일 재밌는 것이 뭐였냐면 셀트리온이 제주를 부렸는데 지금 더 날아가는 건 셀트리온 제약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일단 오늘의 급등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고 셀트리온 3인방의 호재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치료제 같은 경우에 전임상에 대한 결과가 이르면 7월 달에 발표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상승이라 봐야 되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 판권을 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그러면 국내 일단은 뭐 치료제 자체가 해외 판권이 아니라 국내부터 이제 네.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으로 유통 판권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셀트리온 제약 거의 뭐 상한가 가겠어요. 26% 급등이 나오고 셀트리온도 지금 8%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데 셀트리온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블록딜. 네. 내일 블록딜 공시 나온다. 뻔하잖아 패턴이. 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또 블록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토론방 좀 더 살펴보시면 뻔한 패턴이다. 이렇게 급등하면 또 블록딜 얘기 나온다라는 역시 의심을 하는 눈초리들도 많고요. 공매도가 부활하기 전에 부지런히 가야지 쌈바 잡으러 가자 하셨고 블록딜이고 뭐고 오늘은 일단 조용히 지켜보면서 즐기자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면 블록딜이 때릴 것이다. 아니다. 쌈바 잡으러 더 갈 수 있다. 지금 안티와 찬티가 싸우고 있는 셀트리온은 네. 안티 쪽이세요? 찬티 쪽이세요? 안찬티입니다. 또 교묘하게 피해 가시는데. 네, 찬안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중립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 지금 그 블록딜 관련해 가지고 두 번의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3-3번이라는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측의 소년도 세 번째는 진짜였는데도 우리가 믿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일단 두 번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락을 했지만 그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셀트리온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가 추이가 꾸준하게 이제 진행이 된 것을 보면 앞서서 많은 블록딜에 대한 두 번 추가적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슈가 있었지만 주가적인 부분에서 조정은 크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양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백신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쯤에 한 뭐 업체 한 군데 또는 두 군데에서 임상 1상에 대한 IND, 그래서 임상 승인 계획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목표가 이르면 7월 달에 전임상 분야를 완료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 그에 따른 효능 효과 실험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자, 그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임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원래 요게 이제 생쥐 이게 확대가 해보니까 이 소처럼 좀 커져 보이는데요. 이 생쥐 상당히 쥐 작은 같아요. 네, 쥐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임상 또는 비임상이라고 할 때 저 비자가 이제 아닐 비자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쓰는 실험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상대로 하는 것들을 전임상 또는 비임상이라고 얘기를 네. 하고 여기에 대해 보시면 이 동물을 상대로 하는 실험은 우리가 효능이 있냐 없냐보다는 네. 사실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썼을 때 이 동물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쓰면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얘기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안정성을 보는 것이 바로 전임상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임상 1상부터는 이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전임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이런 후보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통과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의 이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7월 달 또는 뭐 늦어도 8월 달 전까지 나올 수 있는 전임상에 대한 완료에 대한 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네. 다만 이 급등할 때는 쫓아가는 건 아니죠. 항상 좀 더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그리고 이런 종목도 한 번만에 막 사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보다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매매 관점으로는 이 3인방 중에 어디가 제일 매력적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을 좀 더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이 너무 변동성이 커서인가요, 그거? 아, 그렇죠. 너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쫓아가기 힘들거든요. 사실 30% 봉을 형성을 해버리면 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루 전만 사더라도 30%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양봉 자체가 커진다는 것은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 안에서 상당히 많은 변동폭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움직임은 결국 셀트리온이 좋은 생산을 해내야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네.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더 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무서워하기보다는 지금 네. 계속해서 전임상이라든지 앞으로의 기대감을 치료제가 더 가져가니까 끌고 가자라는 의견이시잖아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셀트리온 시총 큰 종목이 급등이 나왔을 때 참다가 지금 어느 정도 정고점 부근이 온 거잖아요. 네.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참고 그냥 갖고 가시는 게 낫나요, 그러면? 네, 저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차트를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항상 보면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빠지는 결과가 항상 나타납니다. 그럼 네. 이렇게 빠질 때 보면 거래량이 또 살짝 또 늘어납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반작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정작용이 또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전고점이었던 부분까지 또다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네. 자, 또다시 이렇게 갇혀져 있는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앞에 물량도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네. 결국에 모든 물량 자체가 여기에 매집 구간 안에 놓여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동폭 자체를 주겠죠. 잠깐 뭐 22만 원대까지 조정을 주고 간다든지, 또는 뭐 22만 5천까지 조정을 준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블록딜 얘기 나오면 어떡해요? 저는 그래도 어차피 추세는 상승 추세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싸게 사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블록딜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해서 블록딜 나온다고 해서 이게 20만 원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저는 그건 어렵다 보거든요. 어차피 움직이더라도 이 봉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를 참고하시면서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조금 길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말고 차라리 블록딜 얘기 나올 때마다 흔들거린다면 그때는 매수에 대한 기회로 한번 알아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단기 고점은 맞지만 일단 더 갈 수는 있다. 네. 블록들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흔들리는 폭보다는 갈 수 있는 힘이 더 강하다.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토론방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바이오의 날이다 보니 또 상한가를 간 레고캠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한가를 찍고 문 닫았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정말 힘들었다. 장하다 레고야. 네 덕분에 월요병을 잊었다. 레고캠 바이오는 기술 수출 얘기가 나왔는데도 그때 오히려 주가 네. 빠졌었잖아요. 네. 굉장히 답답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무증 뜬 거 보고 망설임 없이 알테오젠 정리 후에 입성했다. 저 잘한 거죠? 하셨는데 잘한 거 맞으신가요? 그런데 굳이 또 뜬 거 보고 들어가셨으면 오늘 또 크게 수익이 안 났었을 건데 어차피 네. 내일도 저는 그 가격대 올 거라 보거든요. 네, 일단 잘한 건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네. 오늘 매수에도 무증 봤나요? 16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무증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과연 잘 들어가신 게 맞는지. 와, 5만 원에 손절했는데 기가 막힐 뿐이다. 알테처럼 갈 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든다 하셨어요. 지금 상한가로 6만 6천 원 선에 갔는데 꼭 이래요. 주식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 참다가 버리면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 주식을 알테오젠처럼 레고캠바이오가 더 갈 것 같다. 오늘 바이오주 훈풍에 오른 이런 무증 이슈까지는 레고캠바이오 좀 무증 일정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조금 뭐 급하게 보다 무증에 대한 부분에서 네. 기초적인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 뭐 뉴스를 잠깐 보면서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 보통주와 전환 상한 우선주 모두 한 주당 한 주라면 우리가 이제 100%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럼 100%에 대한 배정을 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 수는 2배로 늘어나게 되죠. 그럼 현재 보면 1,077만 주인데 이것이 이제 2배로 늘어나가지고 이전에 2천만 주가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주에 대한 배정 기준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고 있으면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 지금 당장 준다는 게 아니고 17일까지 보유를 하면 그것이 다음 달 7일 날
나의 주식에 포함이 돼가지고 네. 대신에 이 가격은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대신에 이 가격은 또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다음 그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 더하기 자본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도 내 자산이라 하죠. 부채도 자산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빚 많은 것도 본인 그만큼 이제 자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밑에 보면 자본 총계가 있고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 총계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자본금 더하기 그 자본 잉여금이 합쳐진 것을 우리가 자본 총계라고 하고 흔히들 이제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자본금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윤성 형하고 저하고 둘이서 회사를 차렸어요. 물론 우리가 둘이 합쳐서 60억은 없지만 이 60억을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를 차렸는데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네. 해가지고 돈을 이만큼 지금까지 벌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잉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럼 무상증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자본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여기 안에 있는 자본 잉여금을 여기 이 자본금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본 총계는 그대로고 우리가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있을 유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증자라면 자본금을 증한다는 네.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개념이고 대신에 자본 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네. 유상증자는 왜냐하면 잉여금을 여기에 땡겨 쓰는 네.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비중만 달라지는 부분이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해주셨어요. 네. 자, 그래서 무증에 대한 이슈로 일단은 레고캔바이오 올랐는데 이 무증을 한 이유가 기술 수출을 했는데도 사실 네.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다. 그래서 주가가 제대로 반영을 못했던 부분을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이제 회사가 그래서 유통 물량을 늘리자라는 네. 개념에서 이제 무증을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딱 바이오주들을 보면 아스코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셀트론의 훈풍도 있었고 지금 무증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다 맞물려면서 레고캔바이오가 딱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럼 과연 바이오주들의 훈풍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레고캔바이오도 이 이슈로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매 관점에서 상따하셔도 돼요.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근데 상한가는 부담스럽잖아요. 뭐 부담스러우면 좀 나눠서 사면 되죠. 뭐. 근데 그만큼 매력도가 높다는 거네요. 뭐 일단은 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기업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ADC 플랫폼이라고 해서 항상 연내 3가지에 대한 기술 수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신약만이 살 길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신약을 개발해서 이 기업이 막 임상 2상, 3상까지 넘기는 스타일이 아니고 기술 이전만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임상 또는 후보 물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임상이나 또는 임상 1상에서 드러나는 부분 자체를 다른 여타 업체에게 마일스톤 형식으로 공급을 하는 부분. 그럼 우리가 브릿지 바이오 같은 업체들에도 공급을 했던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바이오주들의 트렌드가 바로 기술 이전이라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이번 아스코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한 번 더 연기되었던 8월 달에 열린다는 AACR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후보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6월 둘째 주 같은 경우 또 바이오 컨퍼런스가 또 온라인으로 또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다.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이슈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매매 전략은 글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뭐 좀 걸어 보시고요. 걸어요? 네. 그리고 네. 만약에 혹시나 좀 더 하락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좀 조정을 하는 전략. 대신에 제가 판단할 때 여기 상한가는 깨지지 않을 거라 판단합니다. 오늘 이제 문 닫았고 문 열리지 않지만 네. 지금 모멘텀이 일단 매력도가 높은 만큼 레고캔바이오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 그리고 신규 진입 또한 또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이오 뭐 HLB도 급등을 하고 막 많이 오르잖아요. 이 중에서도 레고캔바이오가 탑픽인가요? 저는 이 기업은 봐야 된다고 봐요. 확실히 좀 탑픽 개념으로 최선호주 네. 안에서도 레고캔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까지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오늘의 가장 큰 축이었던 바이오주 살펴봤으니까요. 최근에 유가 또 꾸물꾸물 열심히 올라오면서 35달러 선까지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유가와 더불어서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또 3.8%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토론방 볼게요. 유가가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왔는데 가다가 만다고
장사 안 합니까? 여기 좀 답답해하고 계세요. 오늘 좀 오르다 말기는 했어요. 근데 뉴스가 또 나왔죠. 정제 마진이 바닥을 찍고 오를 수 있다. 또 2차 전지 다른 애들 갈 때 못 갔으니까 이제 시동 건 거제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답답한 매물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2층 반. 지금 12만 5천 원 선 부근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강철벽이 있다. 뚫으려면 기관이 드릴을 갖고 와라. 어서 갖고 와. 드릴을 좀 뚫고 올라가줘야 이 매물벽을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 SK에서만 기름을 넣을 겁니다. 이노 형님만 믿고 갈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고 SK에서만 기름을 넣으신다는 이런 주주분들도 계신데 과연 이 매물벽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유가 흐름과 더불어서 SK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출에 대한 비중을 좀 아셔야 되는데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시면 요건 이제 1분기까지 14분기 2020년 1분기까지 실적이고 그다음 석유 사업이 있고 배터리 사업이 있고 나머지 부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총계가 이제 100%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석유 사업에 대한 비중, 그 SK가 이제 그 SK에너지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영업이익으로 따진다 92%를 차지하는 부분이고 매출액은 72%를 차지합니다. 네. 거기에서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아직까지 2차 전지 분야는 SK이노베이션한테는 상당히 사실은 라이징 스타지 지금 이것이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뭐 12만 5천 원짜리 상당한 저항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자리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지난번 분기에서 낮았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당 분기 자체가 높게 유가가 형성된다면 그만큼 정제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구조로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워낙 1분기에 대한 이 유가가 낮았었기 때문에 네. 2분기는 당연히 정제 마진 자체가 개선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주간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더 갈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뭐 신규 매수 관점도 유효한 건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추가적으로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제가 꿈에서 비슷하게 느낌이 왔던 것이 촉이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캐파 증설도 한 번쯤 하지 않을까? 그럼 모멘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2차 전지에 대한 캐파 증설 네. 가능성이에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멘텀으로 느린 걸음일 수는 있긴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인 시각까지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마지막 인텍플렉스 토론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주 안에서 인텍플렉스 10%의 또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된다. 이재용 형님의 플렉스 감사합니다. 멈추지 말아주세요. 투자 소식이 전해졌죠. 지금 드디어 기다리던 낸드 투자 뉴스. 이런 낸드 미세화 공정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런 테스터 수요가 급증을 하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는 종목은 더 갈 수 있다. 굉장히 토론방에서 기뻐하고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 좀 눌렸었잖아요. 이렇게 네. 급등하고 또 흐를까 봐 겁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밑에 명언이 나왔습니다. 가지는 흔들리고 떨어질 뿐 뿌리는 더욱 견고히 버티고 열매 따는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열매 딸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지조 있는 주주분들이 많은 인텍 플러스는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대신 이렇게 반응이. 아니 이게 전에도 한번 우리가 해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이게 항상 이런 만 원대 자체에서 이 등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00원, 20,000원 딱딱 떨어지는 가격을 우리가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10,00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급등락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를 중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옆으로 박스를 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분할 매매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기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인텔에 그 검사 장비 자체를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후공정 역할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 후공정 자체가 바로 검사 장비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삼성에서 투자하는 부분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앞서서 우리 거기 댓글에 분석을 잘 해놓으셨던데
미세와 공정 자체가 들어갈수록 이런 반도체는 상당히 기술적인 격차가 커집니다. 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당분간에 이런 인텍 플러스에 대한 주가가 좀 더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낸드 투자 뉴스에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 보세요? 뭐 일단은 뭐 지금 인텍 플러스 뭐 오, 네, 소개 이런 보세요. 기업들도 긍정적이다 말씀까지 사실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테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좀 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 인텍플렉스가 오늘 확실히 이 뉴스에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 이런 투자 뉴스와 더불어서 수혜 기대감이 높다라는 분석까지 주셨어요. 네, 인텍플러스까지 저희 종목 토론방 찾아가 봤고요.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 따로 해주신다고요? 네, 화요일 밤 10시에 또 여러분 11시입니다. 자,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6월 달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6월 달도 5월 달처럼 수익 낼 수 있는 키워드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 꼭 살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함께한 실전 종목 토론방 와운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